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여러분, 요즘 ETF 매매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물론 개별 종목을 사는 것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추종하는 ETF나 다양한 업종별 ETF나 좋은 배당 성장 ETF 같은 걸 매매해서 적립식으로 사기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ETF를 열심히 사고 파는데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수많은 ETF들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을 추종하는 ETF들이죠. S&P 500을 추종하는 SPY, IVV, VOO 다 똑같은 상품들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비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뭘로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써놨지만 V로 시작하면 뱅가드라는 운용사가 운용한다 그랬고, 그리고 I로 시작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제가 농담 삼아서 검은바위라 그러는데 블랙락이 운용하는 브랜드고요. S로 시작한다면 미국의 3대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는 회사가 운용을 하는 상품이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 뭐 보이시나요? X로 시작하는 상품도 이 회사 거예요. X도. 그리고 E로 시작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ETF가 E로 시작한다면 이것도 역시 블랙락 거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기 보시면 X로 시작하고 X로 시작하고 X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 회사 거 3등 자산운용사 거 스테이트 스트릿 거고요. E로 시작하거나 I로 시작하거나 여기 E 보이시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블랙락 거입니다. 블랙락 거. 참고로 이 채권 3총사 ETF 모두 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내가 주로 들고 있는, 아니면 내가 주로 매매하는 ETF는 어디 건가? 대부분 이 3대 운용사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미국 ETF를 매매하는가? 아니죠. 2008년 때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나서 투자자들이 되게 보수적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펀드나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안 맡기고 전부 다 안정적으로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돈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늘어나왔죠. 지금도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런 상황인데, 특히나 미국의 ETF를 얘기하는 이유는 전 세계 글로벌 ETF 시장의 약 70%를 미국 ETF가 차지해요. 엄청나게 큰 규모죠. 잠깐 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ETF만 2,300개가 넘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네, 완전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300개가 넘는 ETF가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ETF 자산 규모만 무려 4.4조 달러입니다. 4.4조 달러. 그러면 4,500조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 규모는 채 1%도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ETF들이 많이 상장되고 많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돈을 좀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미국의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만 141개의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오늘 주요 운용사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운용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장표입니다. 이 자료가 2019년 6월 말 자료긴 하지만 지금 현재인 2020년 1월 기준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실게요. 미국의 주요 ETF 운용사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익숙하죠? iShares로 운용하는 블랙락, 티커를 바로 써줄게요. BLK고요. 뱅가드가 있고 스테이트 스트릿이 있죠. 이게 3대 운용사라고 했죠. STT 이렇게 있는 겁니다. 뱅가드는 왜 안 써드리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등이 인베스코, 5등이 미국의 대표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라는 곳이고, 또 이 밑에 JP모건도 보이네요. 미국의 은행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점유율이 있습니다. 미국 ETF 전체 시장에서 블랙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이 뱅가드가 25%, 그리고 3등 스테이트 스트릿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니까 다 더하면 시장의 약 80%를 넘는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올릴 영상들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 3사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전년 대비 그리고 과거와도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독과점 1, 2, 3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는 게 쉽지 않다. 또 이미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생긴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익숙하시죠? 아이셔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용하는 블랙락 1등 운용사, 그리고 2등 운용사 뱅가드, V 어쪽으로 시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SPDR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운데 뱅가드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혹시 이 할아버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가운데 책을 쓰신 분인데 책 제목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죠. 이 할아버지가 존 보글이라는 분인데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면서 이 뱅가드 그룹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뱅가드 그룹의 설립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데 인덱스 펀드까지 창시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 개발은 바퀴와 알파벳 발명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이제 서평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합니다. 엄청난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 종목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혜택을 줬으니까요. 왼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존 보글 할아버지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16일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어놨는데 그때 되게 많이 기사가 나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갖고 있는데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기신 거죠. 그냥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 50년간 우리가 매달 투자하고 매일매일 매달 투자하고 은퇴하면 엄청난 돈이 쌓인 걸 보고 기절할 겁니다. 믿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몸소 인덱스 펀드로 증명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뱅가드만 잠깐 설명드린 이유는, 아쉽게도 이 기업은 지금 상장이 돼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근데 1대 운용사인 블랙락은 미국의 BLK로 상장이 돼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STT라는 티커로 상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ETF로 돈을 버는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나씩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간단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BLK이고 현재 주가가 지금 5년짜리를 다 비교해 왔습니다. 지금 블랙락은 배당 수익률이 약 2.6%고 보시면 2019년 이후로 꾸준히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3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지만 2019년 하락한 이후로 상대적으로 아직 회복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55% 정도 되고요. 간단히 배당만 얘기를 해보면 블랙락은 이렇게 보시면 2003년, 2004년부터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 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 2010년 이 사이에 금융위기 때도 배당 컷이나 배당 감소가 없었죠. 10년치 주당 순이익을 가져왔어요. 이걸 EP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당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살짝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올해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3대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보시면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다가 여기 보시면 딱 금융위기 때 배당 컷을 했었죠. 이런 걸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외부 위기 왔을 때 이런 친구들은 혹시 또다시 배당 컷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또 배당을 상승시킨 걸 알 수 있다. 확실히 우량한 건 확실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이 장표로 돌아온 이유는 이렇게 3대 자산운용사들은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등과 5등 자산운용사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참고로 위스덤 트리라는 것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재무제표도 좋지 않고 해서 아예 오늘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증권사는 국내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로고가 기업의 명이 이렇게 돼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주요 증권사, 대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증권사들과 비슷한데 조금 굳이 비교하자면 키움증권 같이 좀 온라인 전문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1.42%고 주가는 2019년 내내 하락하다가 지금 2019년 말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주가 방향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베스코라는 4대 자산운용사 4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자산규모 기준으로. 이 친구는 아쉽게도 지금 거의 주가가 5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6.96%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한 주당
배당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베스코 이런 거는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커는 IVG네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찰스 슈왑이라는 증권사는 이렇게 배당을 시작한 이후로 역시 배당 컷이 없었던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배당 성장 기업입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불리는 EPS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정말 우량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기업이 다 성장을 잘하고 오랫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났는데 여기 아니라 이렇게 인베스코입니다. IVG, 이것도 IVG. 이렇게 깎은 게 아니고요. 이때는 반기 배당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분기 배당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얘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에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다 개별 기업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볼 계획입니다. 언젠간 올리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결국 되고 있고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ETF 운용 보수를 받아서 돈을 버는, 앉아서 돈 버는, 운용을 좀 해주고 돈 버는 이 운용사들의 수익도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만약에 증시가 더 화랑이 되고 ETF로 더 자산 유입이 되면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인데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겠죠. 야, 무슨 소리 하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ETF 운용 보수들 전부 다 다운시키고 있다. 운용 보수예요. 운용 보수. 수수료 완전 다운시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도 갖고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은 곧 수수료가 제로인 ETF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미 기사들이 수십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증권사들도 이미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제로 선언한 증권사들도 이미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점으로는 전 세계 운용 보수는 결국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근데 이제 워낙 자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상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렇게 들어온 자산을 통해서 혹은 이런 걸 마케팅 삼아서 역시 다른 먹거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걸 이제 참고해서 과연 이게 ETF 운용 보수는 줄어들지만 이 자산 유입이 되면서 상쇄할 것인가 플러스 새로운 먹거리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눈여겨보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블랙락에 매출 구성표를 넣어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편에서 이런 블랙락이나 주요 운용사들의 이런 매출 구성을 한번 간단히 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ETF를 열심히 사고 팔면은 누가 돈을 벌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